1번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이죠. 그래서 자본은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처리. 그래서 7월 5일 날 분기하면 매도 가능 증권 500. 뭐 없으면 그냥 현금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 이익 났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100.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건 2월 1일이죠. 요거 100주를 3,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1000주가 600이었죠. 맞죠? 네. 그러면 100주면 얼마예요? 60이에요.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60만원어치 나갔는데 돈은 30만원만 받았죠? 네. 그리고 요것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10만원이죠. 왜냐면 1000주가 100만원이니까 100주면 얼마예요? 10만원이죠. 요거까지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매도 그 주식 관련된 거 나오면.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상계 때문에 내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거 금방 푸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금방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000원에 취득. 그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하고 푸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아니, 그 끝에 두 개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었으면 30만원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60짜리를 30에 팔았으니까.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이면 처음하고 끝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3,000원에 팔았다. 그래서 20만원 뭐요? 손실. 근데 원래 제일 좋은 건 분개로 할 줄 아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론만 보는 시험은 이렇게만 알려드리거든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은 끝에 거 두 개, 매도 가능 증권이면은 처음과 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익인식 시기. 요거 잘 나옵니다. 은근. 1번 보시면 위탁. 위탁 나오면은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거기 보시면 인도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인도 시점은 요겁니다. 일반 판매. 그래서 현금, 그 다음에 외상, 할부는 인도 기준이라 그랬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수강료는 강의 시간에 걸쳐.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한 달에 30만 원이야. 그러면 하루에 만 원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할부 판매는 판매 시점에 인식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광고는 진행료.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회계 변경. 그리고 요거 빨리 외우세요. 변경 나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래서 요거는 추가로 외워놓으십시오. 그래서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정책 만드는 데가 저기거든요. 여의도.
그래서 여의도에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정책의 변경은 법을 바꿨을 때. 근데 감가상각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옛날 거부터 고친다 그래서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은 대손이나 감가, 그리고 얘네는 전진법. 그래서 소급법은 옛날 거 고치는 거고요. 전진법은 옛날 거 손 안 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 매기 동일한 회계 정책 또는 회계 추정을 사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증대되어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향상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 2번에 별표 3개만 치시고 앞에 보세요. 요거 이제 시험에 잘 내는데 정책의 변경인지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정의 변경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모품비와 소모품과 소모품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모품비로,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뭘로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뭘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편한 걸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도 정책의 변경은 옛날 거를 손대는 거고요. 추정의 변경은 옛날 거 손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편하죠? 당연히 손 안 대는 게 더 편하겠죠. 그 다음에 소모품은 자산이고, 그 다음에 소모품 B는 비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산과 비용이 겹쳐 있을 때는 비용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2번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의 변경은 소급 적용하는 거 맞고, 그 변경의 효과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급법은 옛날 거부터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거, 당해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걸 전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래서 소급의 뜻이 뭐냐면 옛날 거 손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진은 옛날 거는 손 안 대는 겁니다.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때요? 일정하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내용연수 도중 기계설비의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 좀 이런 것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면요, 감가상각 해야 돼요. 이럴 땐 안 해도 돼요. 어떨 땐 안 해도 되냐면, 이거 이제 앞으로 아예 안 쓸 거야. 그러면 감가상각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장래에 다시 쓸 거면은 감가상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건 쓰면 쓸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좀 기억하세요.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식이고, 의제 매입세액은 구입식이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사용식이에요. 그거 참고하세요.
요거 봐주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좀 잘 봐주세요. 요것도 좀 잘 나오는 파트인데 3번 보시면 그 건물이 있는 토지 구입 후 건물 철거 비용은 요걸로 한다 그랬어요. 토지의 부대 비용으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할 때는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행태를 반영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합리적. 그리고 거기에다가 요렇게 하나만 적어주세요. 어떻게 적어주시냐면 체계적이고 합리적 나오면 감가상각이에요. 뭐하고 뭐 나오면요? 체계적이다 아니면은 합리적이다. 요런 문구가 지문에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감가상각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재고자산. 기말 그러면 이날이에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보시면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미착상품. 미착상품이면 아직 도착 안 했죠? 그러면 도착 안 했으니까 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실 게 두 번째 구매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시송품. 우리 시송품은요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매출로 봅니다. 그래서 팔린 거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적송품. 적송품은 죄송합니다. 거꾸로 썼네. 아니다. 맞구나. 적송품은 수탁자가 판매해야 매출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팔았대요. 판매하기 전이래요. 판매하기 전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면 판 거예요? 아직 못 판 거예요? 못 판 겁니다. 그래서 못 팔았으니까 매출이에요? 매출 아니에요? 매출 아니죠. 그것도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한 저당 상품. 요것도 아직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거죠? 그래서 200만원에 700만원에서 얼마요? 900. 그리고 지금 푼 5번 문제가 2번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수익인식 시점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런 거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5번하고 2번은 시험에 좀 잘 나오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직접 노무 시간 기준.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 나오면 항상 누구 기준이라고요? 실제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배부는 직접 노무 시간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부 차이는 현재 40만원 과대 배부래요. 그 다음에 실제는 35,000시간.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항상 누구 기준으로 본다고요? 실제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실제가 100만원이고 배부 차이가 40만원인데 무슨 배부래요? 과대래요. 대자가 무슨 대자죠? 클 대자죠? 그러면 140만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시간 일했다라고 되어 있죠? 네, 35,000시간이에요. 그러면은 140만원 나누기 35,000 하시면 4원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원이 아니고 40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번.
8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배분법. 우리 직접 배분 있고 단계 배분 있고 상호 배분 있는데 직접 배분법은 요게 직접 배분법이라 그랬어요. 보조금은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요거를 직접 배분법이라고 했었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 보조에 보시면 설비 먼저 나눌게요. 그래서 설비는 30만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500대, 400대, 600인데 직접 배분법 나오면 보조는 없는 거예요. 보조는 계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000분의 400. 그리고 일부러 그냥 전 다 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원래는 절단만 구하면 돼요. 근데 저는 연습이니까. 그래서 12만원이 조립. 그 다음에 30 곱하기, 그리고 이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얘는 안 해보면 해봐도 솔직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직접 안 풀어보면은 더 헷갈려요. 18만원 요게 절단. 그 다음에 이제 동력 나눌 거예요. 그래서 동력을 나눌 건데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어디 갔냐, 동력에 저기 300하고 200에다 밑줄 치세요. 왜냐면 보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5만원 곱하기 300분의 300이 아니지, 300에다가 200 더하면 몇이에요? 500분의 300. 그래서 15만원 조립. 그 다음에 500분의 200 해서 10만원 요게 절단.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총원가. 무슨 원가 물어봤어요? 총원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총원가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단기총 제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인데 그냥 총이라고 나오면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절단이 원래 얼마 있었죠? 90만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18만원 받고 10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118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단기총 제조원가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T자 문제입니다. 잘 나오죠, 요런 유형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제공품인데 기초, 그 다음에 총 나왔으니까 긴 거예요. 단기총, 그 다음에 단기제품,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등록하시면 되시죠.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기초가 3만원, 그 다음에 기말은 만원. 근데 이거 가지고 구해요,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러면 제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까지 갈 거냐 말 거냐는 위에 걸로 끝나면 제품 갈 필요 없죠. 근데 안 끝나니까 제품까지 가야죠. 그래서 기초는 5만원, 그 다음에 매출은 55, 기말은 4만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래서 54. 여기도 54. 그럼 얼마 나와요? 52만원.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9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말 제공품의 원가.
그리고 앞에 보세요. 우리 여기 선입선출법이래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공식 어떻게 되죠? 선입선출법 말 곱하기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그리고 이 공식이 시험 문제가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말 제공품만 물어보면 기말 제공품이 아니라 완성품, 환산량 물어보면 분모.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 물어보면 뭐라 그랬어요? 분모하고 분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물어보면 공식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말 제공품 물어봤으니까 공식 다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균등하게 발생에다가 밑줄 치세요. 무슨 발생이요? 균등 발생. 그러면 균등 발생이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어떻게 하시냐면은 거기 보시면 말이 5,500에 50%예요. 그러면 5,500에 50% 하시면 2,750. 그래서 2,750 곱하기 그 다음에 완이 몇 개죠? 거기 보시면 완이 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으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이거 있었죠? 제공품 수량 구하는 거. 완 없을 때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그래서 기초가 7,800. 그 다음에 착수가 4,500. 아니 45,000. 그 다음에 기말이 5,500. 그 다음에 우리 항상 차변과 대변 같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7,800에다가 45,000에서 5,500 빼면 47,300. 그리고 요 시험 때는 계산 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계산 문제 나오면 항상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풀던가 망하든가. 왜냐면 생각외로 계산 문제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완이 47,300. 아이고 왜 이래. 그 다음에 아까 말이 2,700 얼마였어요? 50. 그 다음에 초는 거기 보시면 7,800개에 50%예요. 그러면 7,800에 50% 하면은 3,900개. 그 다음에 말한말 초당이죠? 네, 161만 5,250. 그러면은 보자. 47300에 2750에 3900 빼면 46150. 그러면은 1615,250 나누기 46150 곱하기 2750 하면 96,250원 나와요. 정답 2번. 그래서 계산 문제는 꼭 연습 꼭 해보십시오. 몇 개 나올지 몰라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시험장 가서 봐봐야 알기 때문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지시서를 제품별로 발행하지 않는다. 우리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 원가표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개별. 그래서 1번 맞아요. 아니다니까. 그래서 종합이 아니고 개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원가 계산은 작업별로 원가 계산이 이루어지며 제조 직접비와 제조 간접비로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개별이라 그랬죠? 그래서 2번도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부문별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비를 발생 원천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방법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는 제조 간접비예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발생 원천인 요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죠? 네, 직접 재료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가 아니고 그 배부 나오면 우리가 부문별이 배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부 나오면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원가 부분은 발생에 대한 책임 단위로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조직 단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1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왜 1번이냐면 요거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우리 그 분리과세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복권 당첨금하고 일용직. 요분들은 소득상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야 돼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가 될 때는 한부모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데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될 때는 높은 거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네, 한부모만 됩니다.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우리 급여는 500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7세. 요것도 틀렸어요. 네, 올해부터 8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7세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엔 맞았는데 올해부터는 틀린데 이거 나오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시험 때에는 여기 들어가세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밑에 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년 거라 7세라고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8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여기 위치 잘 기억하셨다가 여기 밑에 거 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에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저도 전산세무 1급 볼 때 어디에 있는지 알아서 3개 맞췄어요. 이론 시험.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로만 보는 시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일부 도와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과세표준 확정신고에다가 밑줄 치세요. 거기는 의무자가 나왔는데 의무가 아닌 자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무가 아닌 자는 어떤 분들이시냐면요. 첫 번째로 분리과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말정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는 확정신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리과세 이자소득이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합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2번이에요. 네. 연말정산에서 요거는 제외입니다. 사업소득은 제외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게 세법이라는 게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거는 아실 거예요. 대부분 뭐는 아냐면 사업소득은 대부분 돈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사업한다 그러면 많이 벌 확률이 있는 거죠. 우리 왜 사업하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말정산은 맞는데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그 사업소득하고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무조건 합쳐서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에 공적연금이라고 있거든요. 공적연금 옆에다가 연말정산이라고 적어주시고 퇴직소득 옆에다가는 분리과세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4번에 근로소득에다가는 연말정산이라고 적어주시고 일용근로에다가는 분리과세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사업소득이라. 만약에 2번도 사업소득이 아니었으면은 정답 아닙니다. 근데 사업소득은 국가에서 혜택을 적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업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용카드 세액공제. 우리 이거 그때 외웠습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1.3%에 1,000만원. 그래서 정답 1번. 2.6% 없어졌어요. 그래서 2.6%가 아니고 몇 프로예요? 1.3%.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연간 공제한도 얼마라고요? 1,000만원 맞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14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식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상품권은 우리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그래서 교환했을 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에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재화가 실제로 반출된 날이 아니고요.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예. 요거는 뭐냐면 수입이니까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대한민국 땅이지만 그 외국 땅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사관 같은 곳. 예, 거기는 땅은 한국에 있지만 한국 그 법이 적용 안 됩니다. 한국 법이 적용 안 되고 외국 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수입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 신고 수리일인데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중간지급 조건부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4번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지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대. 그래서 정답은 3번 수입신고 수리. 요것도 잘 나와요. 장기할부 판매 중간지급 완성도 기준지급. 그 다음에 15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폐업시 잔존재화. 참 이거를 맞추라고 준 건지 찍으라고 준 건지 이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계장치. 잠시만요. 여기로 와보세요. 공제받지 못할. 공제받지 못할로 들어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여기에다가 거기 보시면 폐업일자가 6월 1일이니까 4월에서 6월 치세요.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거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재계산. 이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기계장치잖아요.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할 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여기에다가 기타 자산 치세요. 왜냐면 지금 건물 구축물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 하시고 아니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저기 뭐냐 세액이 540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540 치세요. 이거 답은 못 구해요. 그냥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 그래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2020년 4월 치세요. 그러니까 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몇 프로라고 나오죠? 경감률 몇 프로? 50%. 그럼 거기 지금 얼마 있죠? 취득가액이 5,400 있죠. 그래 5,400에 50%면 얼마예요? 2,700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설명은 드릴 거예요. 참고로 100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어저께 푼 거보다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계산 문제가 많아요. 계산 문제 많으면 모르겠어요. 저는 계산 문제를 좋아하는데 대부분 분들은 계산 문제 많이 나오는 거를 썩 좋아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이 뒤에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어요.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앞에 보세요. 이 부가세법에서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물하고 구축물은 5%, 그 다음에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 그래서 여기 보시면 25라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 6개월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확정신고당 한 번씩. 그래도 여기 보시면 여기 경과 과세 기간에 몇이라고 나오시죠? 2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0년도에 2번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20년도 예정 그 2020년도 1기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 2기에도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몇 번 했다라는 뜻이에요? 2번. 그래서 25%씩 2번 하면은 몇 프로 줄어들었다? 50%. 내용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이해 못할 거예요. 대부분 다. 왜냐면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이거 틀렸다 그래서 잘못된 건 아닌데 좀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요 문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오실 때는 아니요 하고 나오십시오.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 5개월 되면 요런 거를 좀 반복시켜 드릴 수 있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실무시험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출장. 그 다음에 전도금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원래 출장 가면 가지급금이라 그랬는데 거기에 전도금으로 처리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있으면 있는 곳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내세요. 출장 갔다 오면 뭐라 그랬죠? 여비, 교통비. 그 다음에 출장 갈 때 뭘로 썼다고요? 전도금. 그래서 이분은 얼마 남겨갖고 오셨어요? 22만원 남겨갖고 오셨죠? 현금 얼마요? 22. 끝.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주식 신주. 그래서 신주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세요. 자본금 어떻게 되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 액면가액. 그 다음에 자본은 무슨 처리? 상계 처리. 요거 꼭 기억하시고. 왜냐면 요거 문제 상계 문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1월 30일 대변의 자본금 2,000주에 5,000원이니까 1,000만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통장으로 2,000만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거기 보시면 주식 발행 차금이 얼마 있었대요? 380 있었대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38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으로 이익 난 거 뭐라 그런다고요? 주식 발행 초과금 620.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요 상계 처리 관련돼서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거.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4월 5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구입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차량 운반구 146만원, 현금 146만원. 그 다음에 5월 1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상여금은 계정별로 구분.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500번대 상여금, 그 다음에 800번대 상여금.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뭐라고요? 예수금. 그래서 89만원. 그 다음에 통장에서 돈 나갔죠? 보통예금 1412. 그 다음에 10월 31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사채. 그리고 앞에 봐주세요. 우리 유가증권에 두 가지 있다 그랬어요.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할 때요? 처분할 때. 비용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익 나면 이익에서 빼고 손해 나면 손해에다가 더해라. 그래서 이렇게 돼요. 통장으로 96만원 들어왔고요. 사채는 얼마짜리였어요? 100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얼마 썼죠? 2만원 썼죠? 그럼 이거 비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예요? 싸게 발행한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6만원. 왜냐면 4만원 손해본 상태에서 2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4만원 손해본 상태에서 2만원 쓰면 얼마 손해되죠? 6만원 손해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정 과목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계정 과목 헷갈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그냥 사채 치면 사채만 뜨거든요. 그래서 F2 사채예요. F2 누르고 글씨 치면 그 글씨가 뜬 게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요거 보고 하면은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찾으실 때에 뭐 컨트롤 F로 해도 되는데 여기 가서 컨트롤 F 하면은 엔터 쳐서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 헷갈리실 때는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일반 전표.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는 유형 헷갈릴 때 여기 들어오시는 거고, 얘는 언제 들어가는 거냐면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 헷갈릴 때는 여기에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이 헷갈릴 때는 일반 전표. 그거 잘 숙지하시고. 왜냐면 그냥 찍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있는 거 보고 찍는 게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메인 매출 7월 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나왔으니까 뭐죠? 네, 불공이죠. 그래서 7월 3일은 불공. 거래처는 서울역. 차변에 800번대 그리고 불공은 합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50만원 드렸고 나머지는 계좌이체 하셨죠? 보통예금
280.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3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취득원가 감가상각 누계.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7월 13일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매출의 과세, 거래처는 영풍, 그리고 이런 거 풀 때는 이거 먼저 하는 거예요. 800에서 730을 빼요. 그러면 70 나옵니다. 300에 팔았으니까 230만원 뭐요? 2. 그래서 대변에 기계 8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730. 그 다음에 받을 돈은 330. 그 다음에 세금은 30. 그 다음에 이익 났으니까 유형자산 무순이익 처분 이익 230. 그리고 얘는 꼭 푸실 때 순서에 맞춰서 푸세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첫 번째 줄은 장부가, 차변은 돈받기, 대변은 세금, 그 다음에 손해보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익 나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7월 13일 가서 매출 과세 기계, 그 다음에 300에 30 영풍, 그 다음에 전자는 역,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 대변의 기계 800, 그 다음에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 230, 그 다음에 채변의 감가 730, 그 다음에 미수금 330. 그래서 요거 순서에 맞춰서 분계 적으실 때 순서에 맞춰서 적으시면 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가 달라요. 얘는 여기는 300인데 밑에는 8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20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임대인. 그리고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건물관리비. 요 가끔씩 나옵니다. 건물관리비는 건물관리비라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이거 임차료에다 다 합치시면 틀려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대부분 틀려요. 그래서 여기에다 건물관리비라고 준 거예요. 만드신 분이 일부러. 천일역 800번대 임차료 500, 그 다음에 800번대 무슨 관리비라고요? 건물 관리비 80, 그 다음에 세금은 58. 그 다음에 돈은 나중에 주기로 했죠? 미지급금 638만원.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건물관리비. 그리고 앞에 보세요. 이거 이렇게 안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 보시면 품목이 몇 개죠? 품목 2개죠. 네, 품목이 2개일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월 20날 여기 보면 복수거래라고 있어요. 무슨 거래요? 복수거래. 근데 요거는 언제만 하는 거라고요? 품목이 몇 개 이상일 때, 2개 이상일 때. 근데 복수거래로 안 넣었어도 요때는 맞게 해줬어요. 왜냐면 지문에 복수거래로 넣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러면 틀려요. 따로따로 넣으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품목이 몇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8월 24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법인카드랑 첫 번째 줄에 컴퓨터. 메이백, 카과, 사과. 우리 컴퓨터 1년 이상 쓰죠? 네, 뭐라 그래요? 비품. 그래서 350. 그 다음에 세금 35.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했으니까 미지 급금. 그 다음에 얼마예요? 385만원. 무슨 카드요? 황금 카드. 그 다음에 8월 28일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았다.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 그러죠? 건별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출의 건별. 그 다음에 김정희 거래처 입력 생략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팔았대요. 제품 매출 50. 그 다음에 세금 5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통장으로 받았죠. 보통예금 55. 되셨죠? 그래서 건별도 종종 출제되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오면 안 좋아요. 저기 보시면 문제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첫 번째 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공통 매입세액 정산내역. 그리고 여기로 와주십시오. 여기로 부가가치에서 여기로 오세요. 공제받지 못한. 아주 그냥 안 좋은 거는 죄다 다 갖다 놨어요. 요 시험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이 상태에서 누르시고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기라고 되어 있죠? 2기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기 확정이요? 2기 확정. 그러면 2기 확정이면 10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치시고, 10월에서 12월 치시고, 거기 보시면 면세서 관련이라고 해서 300에 30만원 거기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겁니다. 여기 5번에 면세사업 관련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번에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넣냐면 몇 매래요? 3매. 그 다음에 300에 30 치세요. 왜 여기에다 넣는지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면세 관련된 거라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세요. 여기 어디냐? 여기 정산.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정산으로 가라고. 정산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은요, 이 상태에서 여기 1번 눌러주세요. 무조건 1번이에요, 시험 때에는. 그래서 1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 다음에 여기 구분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런 거 풀 때는 모르는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 나올 때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문제를 푸실 때 요 위에 있는 글씨 위주로 푸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총공통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통 매입세액은 거기 밑에 보시면
총공통 매입세액이라 그래서 550만 원 보이실 거예요. 네, 거기 보시면 얼마라고 있어요? 550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공통 매입세액에다가 550 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총공급가액이라고 있는데 총공급가액은 1번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은 4억. 여기 앞에다가 4억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얼마죠? 5천만 원이죠. 얼마예요? 5천.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되도록이시면 위에 거 보면서 하세요. 위에 있는 글씨. 그 다음에 여기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당구장 표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에 보시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8만 7,500원 치세요. 요거 치시고 다음에 요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앞으로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긴 할 건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왜 어렵냐면 자주 안 나와서 어려워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자주 보면 조금이라도 더 기억이 잘 나는데 워낙에 자주 안 내는 문제인지라 그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세요. 요 문제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공통의 뜻이 뭐냐면은요, 과세에도 쓰고 면세에도 쓰는 걸 공통이라고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면세 관련해서 쓰는 거는 불공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불공을 구하는 문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불공이 얼마냐, 이제 그거를 구하는 문제예요. 요 문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억 분의 5천만 원에서 면세가 12%밖에 안 돼요. 12.5%. 그래서 이제 12.5%만큼은 뭐 해주겠다? 불공으로 처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산했더니 68만 7,500원은 불공이다. 근데 예정 때 18만 7,500원 계산을 한 거예요. 네, 요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개월치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산 나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월에서 3개월 빼서 3개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치가 2기가 되는 거고 3개월치가 2기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기 뭐만 남죠? 확정만 남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는 6개월치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래서 거기 신고서 보시면은요, 일단 매출내역부터 볼게요. 1기 확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요거 이제 나오시고 부가가치세 모여 신고서.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몇 기 예정이에요? 몇 기죠? 1기 확정이죠. 몇 월에서 몇 월이에요?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항상 요게 먼저입니다. 매출 자료 보시면 매출의 과세 2억 8천, 그 다음에 2,80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종이세금 계산서 5천. 그러면 요거는 가산세 내셔야 돼요. 우리 종이로 발행하라 그랬어요? 전자로 발행하라 그랬어요? 전자로 발행하라고 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어젠가 그저께 했어요. 네, 그러면 새로운 거 나오면 최대한 연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이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좋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시험 떨어지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한 것도 있지만 본인이 못 푸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복이에요.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희 시험 아니고 저희 이제 다음 주 시험 끝나면 요거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AT 수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5명이었거든요, 수강생이. 솔직히 2명 붙고 3명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붙었어요. 왜 다 붙었냐면 그 시험이 역대 제일 쉬웠어요. 합격자가 70%인가 80% 나왔어요. 네. 어쨌든 붙었으면 땡이에요. 몇 프로대에 붙었냐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면접 보러 가갖고 면접관이 몇 프로대 붙었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시험 운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많이 나오면 붙는 거고 못하는 게 많이 나오면 떨어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당사는 직원인 홍길동에게 경조사와 관련하여 연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0만원. 그래서 이거는 이론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직원에게 제공하는 거는 10만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여기는 90만원만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경조사는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매입 불공이거든요. 아니, 매입 불공이 아니고 매출의 건별이에요. 그리고 90만원 입력하셔야 돼요. 제가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지금 우리 몇 회 풀고 있죠? 100회 풀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 푼 거하고 오늘 푼 게 지금까지 푼 거보다는 합격률이 어때요? 낮아요. 네. 그리고 내일 풀 거는 더 낮습니다. 그 다음에 풀 거는 더 낮아요. 네. 이것도 팔자입니다. 이때 봤었으면 많이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지금 몇 프로예요? 13%도 있어요. 참고로 전산회계 1급에 옛날 얘기긴 한데 8%도 있어요. 이거 전산회계 1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 잘못을 한 거예요. 막 이렇게도 붙었는데. 옛날에는 합격률이 좀 낮아요. 뭐 높기도 한데 좀 낮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출문제가 많이 풀려서 옛날보다는 합격률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봐주세요. 이거 이론 시험에도 나옵니다. 직원에게 주는 거는 10만원까지는 세금 안 내요. 그 다음에 대손에다가는 마이너스 16만원 입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시험 본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시험장 가서 받아들여야죠. 내가 본 거에서 많이 나오냐 적게 나오냐. 근데 그때까지는 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셔야 돼요.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누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데 붙었어. 그런 분들하고 나중에 기회 돼서 대화해보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은 그 케이스더라고요. 며칠 전에 본 거에서 다 나왔어요. 제가 지금 메일을 못 찾아서 그러는데 한 10년 전인가? 꽤 오래되신 분이에요. 네, 꽤 오래전에 저한테 메일까지 보내주신 분 있거든요. 전선생님 2급 붙었는데 참고로 그분이 한 번도 70점 못 넘겼어요. 근데 어떻게 붙었냐면 3일 전에 본 거에서 이론 15개 다 나왔대요. 근데 봤다 그래서 다 맞추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15개에서 12개 맞았대요. 그렇게 해서 본인 합격했다고. 그래서 시험은 우째 될런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씩 넣을게요. 1번에다가 2억 8천에 2,800. 그 다음에 저기 밑줄 치세요. 종이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 발행자라고 있어요. 두 분이 계십니다. 법인하고 개인 중에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하. 근데 이게 올해 7월 1일부터 1억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4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2억으로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발행하실 때 뭘로 발행하셔야 돼요? 네, 전자로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세요. 26번 찍고 여기에다가 넣으시면 돼요. 62번에다가. 요건 외우면 됩니다. 지금부터.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62번에다가 500이 아니라 5천 치세요. 그러면 자동 계산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1%거든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시라고요? 62번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 보시면 이제 요거 넣을 거예요. 90만 원. 90만 원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4번에다가 90에 9만 원. 근데 왜 100 넣으면 안 된다고요?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뭐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아니면 뭐 행사나 이런 걸로 해서 회사 물건을 10만 원까지는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10만 원이 넘으면 넘는 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된다. 요거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16만 원. 대손은 여기죠. 그리고 왜 마이너스라고요? 대손세액공제 받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용한다. 근데 만약에 회수했다라고 나오면은 그때는 플러스 16만 원이에요. 왜냐면 대손의 뜻은 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이제 매출 끝났으니까 매입 자료 하러 갈게요. 거기 보시면 매입 과세에 1억 2천 있는데 이 중에 매입 불공이 얼마 있죠? 1,500 아니다. 1000cc에다가 그 999cc에다 밑줄 치세요. 일단 거기 자동차는요. 매입 과세에 고정이에요. 우리 그 감가상각 하는 자산은 고정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접대 목적은 매입 불공의 뭐예요? 일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매입 과세의 일반입니다. 우리 헷갈리게 만들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셨어요, 요번이.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냐면 여기 11번에다가 1500에 150 치세요. 왜냐면 고정은 여기에다 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여기 10번에다가 1억 500에 1050만 원 치세요. 그다음에 여기 불공은 여기 16번에서 50번에다 넣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300에 얼마요? 30. 그다음에 저기 기타 자료 볼게요.
2021년 3월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분 매출 330만 원이 일기 예정 신고 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순 누락. 가산세 구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 매출의 카과. 그래서 카과는 여기에요. 여기 누락이니까 34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34번에다가 300에 얼마요? 30.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가산세 구하셔야 돼요. 가산세 2개짜리입니다. 하나는 신고불성시, 또 하나는 납부지연. 이제 납부지연은 프로그램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별도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신고불성실은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냐면 30만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곧 납부세액이잖아요. 그러면 7,500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로 오세요. 여기 26번 누르시고 여기 71번이에요. 그래서 71번에다가 30만원에 얼마라고요? 7,500.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73번의 납부지연은 계산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에다가 일단 30만원 치세요. 30만원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날짜 치면 돼요. 2021년 4월 25일부터 7월 24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날짜로 나오면 이렇게 날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그래서 직접 계산하는 거 아닙니다. 직접 계산은 며칠로 나왔을 때 그때 직접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날짜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밑에도 두 번째 거 잘 봐두세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생략한대요. 근데 전자신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 넣어주셔야 돼요? 10,000원. 근데 지금은 10,000원 넣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끝. 가산세가 좀 요것저것 나오긴 했는데 시험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 결산. 결산 나오면 항상 이게 먼저예요. 결산까지 하고 쉴게요. 1번 수동, 2번 수동, 3번 수동, 그 다음에 4번 자동, 5번 자동. 그래서 항상 자수 먼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달러. 우리 달러 나오면 이거였잖아요. 외환 차익하고 왜 이래? 외환 차손은 실제.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이익하고 외화 환산 손실은 결산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는 20만 달러였습니다. 그 다음에 1200원이었어요. 그래서 2억 4천. 근데 이게 달러가 바뀌었죠? 네, 20만 달러 곱하기 얼마로 바뀌었어요? 1050원. 그러면은 2억 1000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얼마 떨어졌다? 3000.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나오면 꼭 여기 가서 확인하세요. 합장 가서. 12월 30일 가서 컨트롤 F 외화 쳤더니 외화장기 차입금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외화장기 차입금 써도 됩니다. 한 번씩 꼭 확인해 주세요. 왜냐면 어저께는 없었잖아요. 외화장기 차입금 얼마 떨어졌죠? 3000 뉴욕. 왜냐면 부채 감소잖아요. 그 다음에 부채가 줄어들면 좋은 거라고요? 나쁜 거라고요?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거니까 외화 환산 2 3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차입금. 그래서 보시면은요 2억 곱하기 2.4%.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21년 4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1년은 12달이죠.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11, 12 하면은 9개월 나와요. 그래서 12분의 9. 그래서 2억 곱하기 2.4 나누기 12 곱하기 9 하면 360 나와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자 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자 주는 거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안 줬다 미지급 비용.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자산으로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앞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르겠으면 꼭 이렇게라도 하세요. 무조건 뭐라고 나오면 감소시켜요.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이면은 올해 거 쓰시고 수익 비용이면은 내년 거 쓰시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거기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죠?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소모품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 B예요. 영업부니까 800번대. 그리고 거기 보시면 200만원 중에서 150만원은 미사용했대요. 그러면 사용한 건 얼마죠? 50만원이죠? 사용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오래 한 거 얼마예요? 50. 안 되면 이렇게라도 꼭 해보세요. 왜냐면 결산이라는 거는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정리하면은 늘어나는 게 많아요? 줄어드는 게 많아요? 줄어드는 게 많잖아요. 네, 집안 정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꼭 요렇게라도 대입해서 한 번씩 해보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거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보시면 충당 나오면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공장은 3200에서 1800 빼요. 그러면 1400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직은 1800에서 700 빼요. 그러면 1100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동은 여기에다 넣는다 그랬어요. 결산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12월. 그 다음에 컨트롤 F 퇴직급여 치시면 이렇게 1200이라고 떠요. 그래서 500번대가 아까 14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400. 그 다음에 또 컨트롤 F하고 또 엔터 치면 똑같이 생긴 게 또 있어요. 근데 앞에는 800번대예요. 800번대니까 얼마예요? 1100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어떻게 외워주시냐면 밑으로 그냥 쭉 내려요. 그러면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있어요. 요게 법인세 중간예납하고 이자소득 70만원에서 530에 70에서 600이거든요. 또 요 옆에다가 600 그대로 치세요. 그 다음에 계산기를 드세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거기에 있는 법인세를 치세요. 1650을 치고 아까 저희가 얼마 넣었죠? 600 넣었죠? 600을 빼요. 그러면 요 밑에다가 얼마 넣으세요? 1050. 이걸 외우세요. 하는 방법.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요거 누르셔야 됩니다.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요거 안 누르면 틀려요.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그 뒤에 거 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또 다음 거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또 드릴 거예요.